네, 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청담 해리슨 병원 척추 내시경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허동화입니다. 오늘 아마 한 1분 정도 좀 늦었죠. 제가 좀 늦게 왔습니다. 마지막 환자분이 늦게 오셔가지고 그분까지 진료하고 헐레벌떡 왔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 장비들이 얼마나 발전했을까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정말 첨단 장비들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수술 술기, 의사들의 수술 술기 능력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지만 이 척추 내시경 수술에 쓰이는 장비들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 오늘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늘 하는 거 있죠. 이 연예계 이쪽에 이제 그 건강 뉴스, 연예계 헬스 뉴스를 먼저 좀 말씀드리면은 이게 산드라 블록이라는 배우 있죠. 예, 유명한데 이제 남자친구가 루게릭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루게릭 병은 루게릭이 굉장히 유명한 아마 미국의 그 야구 선수였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 병으로 돌아가셔서 루게릭 병으로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 루게릭 병은 이제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 그러니까 뭔가 신경이 퇴행성 변화가 오면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력이 전체적으로 소실되면서 움직이지 못하고요. 결국은 호흡하는 근육까지 마비가 오면서 이런 호흡과 관련된 폐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가래를 제대로 뱉을 수가 없고 숨을 잘 못 쉬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제 폐렴으로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병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운동신경은 굉장히 떨어지지만 정신은 멀쩡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분 돌아가시는 모습을 본 산드라 블록이 굉장히 낙담을 했을 거고 하지만 이 루게릭병에 대한 이제 연구에 대한 많은 지원이 생겼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루게릭병이 왜 중요하냐면 이 힘이 좀 빠지거든요. 초기에는 그냥 다리에 힘이 좀 빠지고 팔 힘이 좀 빠지니까 이게 척추 질환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통증 정도는 유발할 정도의 디스크나 협착증인데 의외로 이 마비 증상까지 힘이 빠지는 증상까지 유발할 정도의 협착이나 디스크가 아니면은 이런 근육병, 루게릭병을 꼭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근전도 검사 같은 것, 또 때로는 뇌 검사를 권유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무슨 과잉 검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왜 근전도 검사 같은 거 이제 척추 관절병원 가시면 하시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이제 증상하고 진단이 좀 잘 안 맞을 때 이런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뉴스고요. 두 번째는 사실 저는 이 배우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젊고 예쁜 배우인데 몸에 이런 그 스파이더, 그쵸? 거미줄 같은 문신이 있는데 이 문신은 제가 봐서는 별로 예뻐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아마 이분이 몸 여기저기에 이제 타투, 문신이 있나 봐요. 요즘 패션 문신 많이 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락큰롤 가수도 어깨에 이제 문신을 새기는 게 있는데 이제 슈퍼맨 마크를 문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데 가면은 이제 문신을 하는 데가 이제 아주 버젓이 이제 그 네온 사인으로 외국에서는 이제 광고를 많이 하죠. 근데 이게 문신은 하는 것도 좀 힘들다고 들었어요. 저는 문신이 없거든요. 근데 지우는 과정은 정말 길고 고통스럽고 오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깊고 진한 색깔로 문신이 되는 경우는 남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신이라는 거는 물론 이 문신 하시는 분을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패션 문신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과도한 문신은 또는 이상한 좀 혐오스러운 문신은 반드시 심사숙고하고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문신을 지우는 게 레이저로 해야 되는데요. 레이저로 점 뽑아보신 분 아시죠? 아프잖아요. 그쵸? 사마귀 뽑아보시면 아프단 말이에요. 문신은 범위가 넓어요, 요즘. 그거를 레이저로 지우는 건 물론 전 처치를 하지만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전신 타투는 꼭 심사숙고하고 하셔야 된다. 이거 저는 이 문신이 예쁘다고는 동의를 못 하겠어요. 물론 이 팬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윤도현 밴드의 가수 윤도현 씨가 어떤 암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3년 투병을 마쳤다. 그래서 드디어 암세포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윤도현 씨고 유명인이면 아무래도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병원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보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그런 분들조차도 제가 알기로는 조기에 발견됐다고 들었어요. 근데 진단받고 완치 판정 받는 데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3년이라는 생활이 걸렸어요. 요즘 이분 TV에 잘 안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치료라는 거는 굉장한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약초 하나 먹어서 다 완치했다. 자연 치유로 더 완치했다. 이런 쉬운 치료가 생각보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약도 중요한 부분인데 대체약에 대한 맹신은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걸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척추질환도 마찬가지예요. 척추질환으로 꽤 오랫동안 고생하셨잖아요. 치료하고 회복하고 재활하는데 꽤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쉬운 방법을 찾거든요. 추출액을 마셨더니 완치했다. 한두 알의 약을 먹고 완치했다. 자세 교정만으로 척추질환을 완치했다. 물론 그러고 싶죠. 근데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다. 치료라는 거는 의사와 환자의 긴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완치 판정돼서 너무 다행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브루스 윌리스가 저희 때 굉장히 유명한 액션 스타였거든요. 액션 스타, 다이하드.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치매가 걸렸죠. 치매가 걸리면 가족들이 고통스러워요. 예. 그래서 사실 브루스 윌리스는 굉장히 이제 배우로서 성공했으니까 돈이 많겠죠. 그러면 이분은 충분히 치료랑 어떤 시설이나 이런 데서 간병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분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는 조기 진단과 치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요즘 치매 예방약, 치매 치료약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집에 어머님 어르신 계시면은 치매 검사 간단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뇌 MRI 이런 거 찍어서 미리 꼭 조기 진단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면은 뇌 영양제라고 제가 부르는데 그런 약을 꼭 드셔야 됩니다. 그 약을 저희 장인 어르신도 드시고 계세요. 좀 최근에 들어서 치매는 아니시지만 기억력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그래서 이런 경우는 취미생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사실 요즘 가족끼리 대화를 잘 안 하잖아요. 저희 아들들도 자꾸 이제 핸드폰을 자꾸 식사 시간에도 보는데 취미생활과 적극적인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능동적인 활동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디오를 듣고 TV를 보면서 시각적인 자극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둑을 둔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서예를 한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이런 능동적인 활동이 치매 예방에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집에 어머님 아버님 있으시면 꼭 치매에 대한 관심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연예계 뉴스인데 연예계는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영화가 오펜하이머잖아요. 이제 핵폭탄. 근데 이분이 뭘로 돌아가셨냐면 후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분이 방사선에 노출돼서 후두암으로 사망했냐? 그게 아닙니다. 담배예요. 이분은 거의 입에 담배를 물고 살았다고 하거든요. 저도 10몇 년 전에 담배를 끊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전혀 필 생각이 없고 담배를 혐오하는데 반드시 이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안타깝게 이 후두암으로 사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오펜하이머에서 이 담배 피는 씬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꼭 금연하셔야 된다. 이 척추의 적이 바로 흡연입니다. 술도 안 좋을 수 있지만은 진짜 금연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오늘 5가지 꼭 연예계 뉴스는 아니지만 연예계 건강 뉴스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한숨 돌리시고 본격적으로 한 20분 정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좀 재미있는 연예계 소식이 있으면 건강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척추 내시경은 수술 술기도 굉장히 발전했지만은 장비도 한 해 한 해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왜냐하면 척추 내시경 장비만큼은요, 소위 메이저 회사, 메이저 컴퍼니에서 만들거든요. 삼성,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 레노버, 이런 회사들도 굉장히 이제
유명한 IT 회사, IT 관련 기술 회사들이 있지만 이 의료에서도 메이저 컴퍼니들이 있어요. 뭐 메드트로닉, 뭐 스트라이커, 그다음에 존슨앤존슨, 3M 뭐 이런 회사들, 그다음에 GE 이런 회사들이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의료기 쪽을 만들거든요. 우리 메모지로 유명한 3M도요. 3M 또 존슨앤존슨 이런 뭐 어떤 그런 화학 관련된 어떤 세제 같은 거 만드는 회사에서도 실제로 그 부분 말고 굉장히 큰 의료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굉장한 투자를 해서 이런 내시경 장비를 실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시경은요, 척추에만 쓰는 게 아니라 흉곽경, 복강경, 관절경, 그다음에 방광경 이런 데서도 다 쓰거든요. 그다음에 요새 뇌 수술도 뇌 내시경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전에도 한번 제가 보여드렸던 만화인데 아마 이 만화 이런 이 캐릭터 본 적이 있는데 이 만화가 언제 나왔냐면 1965년도면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거든요. 근데 이 만화를 보면 공부도 집에서 한다. 이거 요새 인강 하죠, 인강. 그쵸? 또 EBS로 보고 하죠. 그다음에 부엌에서 오늘의 메뉴를 이거 보면서 요리해요. 요새 유튜브 보고 유튜브 레시피 보시면서 요리하시죠. 그다음에 소형 TV 전화기가 크지만 지금 사실 저희 아이폰, 갤럭시 이런 거 다 쓰잖아요. 그다음에 움직이는 도로, 이제 컨베이어 벨트 같이 된 이런 것들 실제로 쓰이잖아요. 놀이기구 있는 그런 데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거 굉장히 예측을 잘한 만화예요. 이런 것들이 상상 속에만 있었던 것들이 지금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비대면 이 진료가 있잖아요. 어플이나 이 화상을 통한 이제 진료도 하잖아요.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 실제로 전기 자동차 지금 테슬라, 우리나라에서도 기아 뭐 다 만들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1965년도에 미래 예측 만화에 나왔던 만화들인데 그때는 실소를 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지금은 다 쓰고 있죠. 그럼 의료는 그냥 맨날 똑같은 수술, 칼로 수술하냐? 그렇지 않아요. 칼은, 의료용 나이프는 아주 초기에만 쓰고 잘 안 씁니다, 지금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요즘 내시경 장비는 첨단을 달려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뭐냐면, 그 산소 포화도가 된 헤모글로빈 그 흡수 커브라는 게 있어요. 옥시데네이티드 헤모글로빈 업서션 커브. 그러면 이 업서션 커브가 뭐에 중요하냐? 이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운반하잖아요. 산소가 붙은 헤모글로빈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뭐가 지나가요? 중요한 조직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혈관도 있고, 그다음에 신경 조직도 있고. 그러니까 산소가 잘 결합된 헤모글로빈을 잘 볼 수 있다는 거는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광학으로 가능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옥시제네이티드 헤모글로빈 흡수, 옵섭션 그 커브를 이용하면은 칼라 리렌더링이라는 게 있고요. 그럼 이런 이론을 이용하면 복잡하잖아요.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거를 잘 이용을 하면 혈관과 신경 구조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술할 때 얘네들을 안 다치고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옛날에 이론적으로만 배웠던 건데 이게 이제는 실제로 제품으로 개발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 장비로는 안 되고 최근에 개발된 장비들인데 이런 회사에서 이런 카메라, 옛날에는 내시경을 어떻게 보고 수술했냐면 이렇게 보고 수술했습니다. 대롱처럼, 빨대처럼 우리 잔망경 보듯이 이렇게 보고 수술을 했습니다. 70년대, 80년대는 그렇게 수술했지만 지금은 내시경에다가 이런 고화질 카메라를 달아서 모니터를 보고 수술을 합니다. 근데 이 모니터가 굉장히 고화질 장비가 많이 나왔어요. 일단은 4K가 나왔어요. 2160 픽셀이죠. 4K, UHD죠. 옛날만 해도 TV의 UHD는 굉장히 비쌌고 요즘 4K는 다 쓰잖아요. 그렇죠? 그 컴퓨터 모니터도 보통 4K, UHD 다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내시경 장비에서도 이게 나왔어요. 그럼 내시경 왜 힘드냐? 내시경은 4mm밖에 안 돼요. 4mm. 렌즈 사이즈가 4mm. 근데 거기다가 4K를 구현한다는 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이 4K 장비를 지금 쓰고 있고요. 저희 병원은 모든 장비가 4K입니다. 가격이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양방향 내시경에서는 4K 장비를 쓸 수가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특수한 기능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얇아요. 보통 저희가 두께가 어느 정도 되면은 주스 같은 거 마실 때 쓰는 그 조금 도톰한 빨대 있잖아요. 그 정도 돼요. 예. 아니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 마실 때 쓰는 그 정도 빨대 두께를 꽂고 저희가 수술을 하거든요. 그러면 렌즈는 4mm예요. 이 4mm 렌즈로 4K를 구현하고 기능을 구현한다는 거는 굉장한 광학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회사에서 만들겠어요? 소위 말해서 메이저 회사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면은 요거는 좀 그런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뷰인데 일반적인 뷰에 비해서 크로마라는 이미지를 이용하면은 훨씬 혈관이 잘 보이고 신경이 굉장히 선명하게 보입니다. 지금 이 방송에서는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제가 보는 사진에서는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아까 헤모글로빈, 그러니까 산소가 결합된 헤모글로빈을 디텍션할 수 있는 테크닉을 이용을 하면 혈관이 분포하는 신경 조직을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저번 주에 수술하면서 촬영한 사진이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밑에랑 위랑 사실 둘 다 잘 보이기는 합니다. 4K 장비이기 때문에. 근데 위쪽 장비를 보시면 혈관들이 좀 더 선명하고요. 혈관과 우리가 제거해야 될 황색인대가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이죠? 밑에는 일반적인 4K 내시경으로 찍은 사진이고요. 4K니까 굉장히 잘 보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크로마라는 이미지 테크닉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제거해야 될 병소하고 신경 구조하고 너무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이분은 다른 데서 수술했다가 이걸 남겨서 오신 분이라서 이걸 제가 좀 더 제거하기로 했는데 크로마 테크닉을 이용해서, 왜냐면 이전에 다른 데서 수술하셨던 분은 남겨져 있는 황색인대랑 신경이랑 굉장히 들러붙어 있거든요. 유착이 되게 심해요. 그러면 제거하다가 신경 다치면 어떡합니까? 신경막을 찢어먹기라도 하면 굉장히 골치 아프고 환자분들이 고통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 수술할 때는 크로마 테크닉이 지원되는 장비를 이용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장비가 있는지도 모르는 척추 의사분도 많을 거예요. 이분도 여기를 보시면 밑에가 스탠다드, 그러니까 흔히 쓰는 내시경 뷰예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깨끗하게 보이는 건데 위에는 어때요? 이런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아주 잘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4K에다가 우리가 크로마 테크닉이라는 그 훨씬 혈관을 잘 볼 수 있는 이미지 테크닉을 이용하면 훨씬 더 입체적이고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두 개를 비교해서 너무 보여드리고 싶어서 수술 중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굉장히 유착이 심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내시경 장비의 단점은 평변이에요. 원근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수술이 잘 끝나고 나서 어떤 이미지를 얻었냐면 이게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근이거든요. 여기도 신경근이 잘 보이죠. 하지만은 이런 크로마 테크닉이라는 걸 이용을 하면, 고가의 장비를 이용하면 신경이 완전히 풀렸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에 혈관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여기에도 혈관들이 보이긴 하지만 좀 두리뭉실하게 보이죠. 이 혈관들도 될 수 있으면 안 다치고 수술해야 되고요. 비정상적인 혈관은 찢어서 없애줘야 되거든요. 때로는요. 그리고 이 혈관들을 잘못 다치게 되면 수술 중에 출혈이 발생해서 굉장히 수술 시간이 이제 길어질 수가 있는데, 이 요즘 최신 장비를 이용하면 이런 신경 쪽의 구조와 혈관 구조를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어서 불충분하게 수술이 되는 걸 막을 수가 있고, 신경이나 혈관이 다치는 거를 우리가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이 테크놀로지에, 그다음에 고해상도 하이 리졸루션, 또 우리가 하이 이넨스먼트라고 하거든요. 병변과 정상 구조를 우리가 구분해서 보여주는 이런 거는요. 우리 병원은 무슨 비싼 장비가 있다고 뭐 잘난 척하거나 장비를 뭐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수술 중에 환자의 안전이에요. 신경 수술하다가 신경 다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장인은 뭐 기구를 탓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있죠. 뭐 굉장히 이제 실력 있는 장인한테는 그 어떤 기구를 주더라도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을 다 끝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장인급의 셰프한테는 그 어떤 조리 기구를 갖다 준다 하더라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또 굉장히 유명한 장인급의 조각가에게 아무리 무딘 조각 도구를 갖다 준다 하더라도 그분은 아주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 그 훌륭한 장인에게 훌륭한 기계를, 훌륭한 도구를 제공했을 때 어떨까요? 그 작업을 훨씬 빠르게 할 수 있고 그 작업을 훨씬 안전하게 할 수 있고 훨씬 좋은 작품, 훨씬 좋은 요리, 훨씬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비들의 단점은 뭐냐? 비싸다는 거예요. 너무 비싸요. 예. 근데 저희는 이번에 이제 과감하게 투자를 했고요. 이제 두 번째 또 말씀드리는 거, 이런 사진 아마 해외여행 가셔서 찍어 보신 적 있죠. 그렇죠. 원근감, 척추 내시경 장비, 흉곽 내시경 장비, 관절근 내시경 장비가 굉장히 해상도가 높고 굉장히 확대돼서 보여줘서 수술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하나의 단점이 뭐가 있냐면 입체 시야가 아니라서 원근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원근감을 없도록 촬영한 이제 예죠. 그러니까 원근감이 없어서 굉장히 확대돼서 보여주지만 의사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쪽에 있는 줄 알고 그냥 푹 눌렀다가 신경을 푹 건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까이 있는 줄 알고. 그래서 현미경 장비가 딱 하나 그래도 좋은 장점이라는 거는 원근감이 있어요. 입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현미경은 단안이 아니라 양안을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입체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이 3D 내시경이 이제 도입이 됐거든요. 3D 내시경을 이용하면은 실제로 이렇게 원근감이 보이게 입체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모든 경우에 꼭 3D 내시경을 쓰는 건 아니지만 유착이 있거나 그다음에 수술 중에 굉장히 내시경 수술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 병원에서는 3D 내시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D 내시경을 하면 저 3D 영화 뭐 최근에 아바타 2 들어오고 했잖아요. 그때 뭐 끼고 영화 보십니까? 이런 안경 끼고 보셨죠? 이게 평광 안경이거든요. 3D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평광 안경을 끼고 수술을 해야 되고요. 이 3D 내시경 장비는 굉장히 큽니다. 네, 약간 무거워요. 하지만은 얼마든지 양방향 내시경으로 쓸 수 있고요. 굉장히 3D 장비가 일반적인 내시경 장비하고는 좀 다르죠. 최근에 수술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평광 안경. 왜냐면 옆에 도와주시는 간호사 분들도 이렇게 안경을 써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장비를 씁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2개 회사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를 도입을 했는데요. 일반적인 내시경 장비 가격의 10배 정도 합니다. 예. 그냥 이게 하나가 그냥 차 한 대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수술하다 이제 고장내 트리면은 이게 어떻게 수리가 안 되고 이 전체를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폰 리퍼 하듯이. 예.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예요. 이분은 이제 재발성 디스크인데 여기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온 게 보이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이중선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할 때는. 그래서 3D 내시경 장비를 이렇게 여기 3D라고 표현돼 있죠. 그러면 와, 내가 디스크를 어디까지 제거해야 될지 아니면 디스크가 잘 제거됐는지를 정확하게 저희가 구분해서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재발성 디스크에서 굉장히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신경이 잘 감압이 됐는지 굉장히 술자의 어떤 경험에도 많이 의존을 하는데 이게 눌렸던 신경이요. 딱 3D로 그 수술을 잘 돼서 딱 풀리잖아요. 그러면 눌려서 납작했던 신경이 동그랗게 펴집니다. 네. 그거를 3D로 확인하고, 그러면 수술이 잘 끝났구나. 눌렸던 신경이 잘 풀렸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이 3D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이드 투 사이드 타입이 있고, 더블 라인 있고, 탑 앤 바텀 타입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저장은 탑앤 바텀 타입으로 저장이 돼서 나중에 오큘러스, 요새 피코 4 이런 거 있잖아요. VR 장비로 보면은 다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VR을 이용해서 우리 처음 내시경 수술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 교육 자료로도 저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환자분께 동의를 얻고 이제 진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의대생 또는 새로 척추 내시경 수술을 하시는 그런 이제 초보 의사분들께 교육 자료를 만들 때도 이 3D 장비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하나의 단점이 있는데 이걸 오래 쓰고 수술하면 수술하는 사람이 좀 어지러울 수 있어요. 왜 3D 영화 못 보시겠다는 분 계시죠? 근데 이제 이게 적응이 되면은 잘 되고요. 3D는 버튼 컨트롤 하나만으로 3D, 2D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이런 경우인데 이게 신경이 과연 잘 펴졌는지 안 펴졌는지 여기가 이제 디스크가 있던 데거든요. 실제로 수술할 때 모니터로는 이렇게 이중선으로 보이고 이거를 편광 안경으로 보면은 3D로 보이는데 잘 펴졌구나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디스크 다 빠졌다라고 우리가 딱 의사분도 안심할 수 있고 환자분은 더욱더 안심이 되는 수술이죠. 두 번째 여기 보면 디스크가 크지는 않은데 환자분이 굉장히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수술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시술도 하고 주사 치료도 하고 다 해보고 오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큰 대학병원에서는 수술하지 말라는 얘기도 들어보고 오셨던 분들인데 이런 경우에 이제 디스크는 크지 않지만 바로 신경 밑에 있는 거거든요. 마치 버섯처럼 볼록 튀어나왔죠. 이런 경우는 이제 3D로 보잖아요. 그러면 신경 밑에 디스크가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술하길 잘했구나. 이제 그렇게 의사도 안심할 수 있고 환자분도 안심할 수 있는 게 이제 3D 내시경 수술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장비 가격이 너무 비싸서 들어오기 힘들었는데 이번에 다시 도입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모든 환자에서 3D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 3D가 장비가 약간은 무거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너무 3D로 수술하면 제가 약간 의사가 어지러울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3D는 이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신경 위에 혈관이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디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잔혈관을 제거해줘야 될 수 있는데 이게 평면으로 보면 이걸 지진 다음에 이제 RF라는 그 소작기로 고주파로 지지고 요거를 커팅을 해야 되는데 신경까지 같이 지질까 봐 굉장히 의사가 곤두설 수가 있어요. 신경이 날카로워지는데 3D로 보면은 이게 신경 위에 저 얇은 혈관이 탁 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럼 안전하게 불필요한 혈관을 지지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고 이거는 환자의 만족도도 높고요. 저희 의사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꽤 오래 걸릴 것 같았던 수술이었는데 예상하기에는 유착이 심해서 또 MRI상에서 혈관이 많이 있어서 꽤 오래 걸릴 것 같았던 수술이 3D를 쓰고 그냥 수술이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제가 교과서로도 3D죠. 3Dimensional Endoscopic Spine Surgery라고 해서 제가 동화허죠. 영어로 하니까 성이 뒤로 가서 이거 제가 한 챕 썼던 경우가 있고요. 또 논문으로도 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이제 논문이 되겠습니다. 3D 수술은요,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수술도 아니고요, 뭐 자랑하려고 하는 수술도 아니고요. 결국의 목적은 뭐냐면 수술을 안전하게 하려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3D 내시경 장비는 그렇고요. 내시경 장비뿐만 아니라 이런 RF라는 이제 고주파 소작기가 있거든요. 이거는 뭘 하냐면 우리가 신경 주변에 이제 출혈이 생겼을 때 이 출혈을 지혈을 하고요. 또는 연부 조직을 잘 박리할 때 쓰거든요. 연부 조직을 잘 박리해야지 우리가 수술하려는 부위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양방향 내시경에는요, 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입맛대로 골라서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쓰거든요. 하나만 갖고 쓰지 않습니다. 저는 요거 이렇게 3개 꺾인 거 90도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휘어져요.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작아요. 앞에가 아마 팁 사이즈가 끝이 2m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할 때 지혈하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지혈할 때 혈관을 일일이 얇은 실로 다 묶었습니다. 예, 지금도 배 쪽 수술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하지만 척추에서는 아주 혈관이 얇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실로 묶을 수는 없고요. 이런 고주파 소잡기를 이용해서 하는데 이게 굉장히 발달했고요.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이 있어서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골라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한 3, 40가지가 넘고요. 이게 또 매년 개발이 돼서 나와서 지금 저희 병원에서도 한 5가지 정도 쓰고 있는 것 같고 저는 그 중에 3가지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저번 주에 제가 3D 수술을 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3D 내시경 수술은 멋있고 뭐 자랑하려고 하는 수술이 아니라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빠르고 정확하고 손상 없이 안전하게 수술하려고 이제 한 거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이제 저희 병원에 확실하게 도입이 돼서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옛날에는 약간 일시 기부라 그래야 되나요? 무상으로 대여를 해서 썼었어요. 그 메이저 회사에서 의료 관련된 스톨츠라는 회사에서 무상으로 몇 개월, 3, 4개월 동안 빌려줘서 써봤거든요. 근데 이제는 저희가 무상 대여가 아닌 이제 실제로 구매를 해서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뭐냐면 이 카톨릭 의대 그 수술 트레이닝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양방향 척추 내시경 소중하게 이제 기부해 주신 소중한 그 사체를 이용해서 수술 실습을 하는 그런 코스가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인도계 호주인이었고요. 뭐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일본 그렇게 외국인만 대상으로 했었어요. 국제 수술술기 이제 워크숍을 했었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했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호응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왜 보여드리려고 했냐면 외국에서 척추 내시경만큼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우러 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미국 가서 뭐 배워왔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 연수, 미국 교환 교수 가서 미국에서 이런 수술법을 배워왔다 이런 내용을 아마 매스컴이나 뭐 블로그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텐데 척추 내시경만큼은요. 저한테만 배우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열심히 하시는 척추 내시경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배우러 오십니다. 이날 총 10분의 우리나라에서 그 리더 그룹인 척추 내시경 하는 선생님들이 직접 강의도 하고 실습 강의를 해서요.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열어달라고 하는데 이게 힘들어서 자주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좀 마지막 환자분 설명드리고 늦게 끝나가지고 진료 끝나자마자 여기 오느라고 한 1, 2분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막 머리도 막 엉망이었고 오늘도 진료실에 부산, 제주, 목포, 또 양양, 함양 뭐 지방에서 너무 많이 오셨고 또 해외 교포분까지 오셔가지고요. 제가 나름대로는 진짜 열심히 설명드렸는데 오늘도 멀리서 너무 많이 와주셨거든요. 저희 그 진료실에 찾아주신 여러 환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 답변 말씀드릴게요. 해피바이러스님께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얼마나 걸리나요? 수술 시간이요. 디스크나 협착증 한 부위는 1시간 안 걸려요. 빨리 하면은 40분 정도에 끝나고요. 유착이 좀 심하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예. 그 다음에 인접만이 변성은 제가 한번 비온디 여기서 강의를 토크를 했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다음 달에 비온디에서 말씀드릴 때는 인접마디 변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단순 감압술이나 디스크 수술에서는 인접마디 변성은 거의 올 수가 없고요. 척추 고정술, 유압술을 한 경우는 인접마디 변성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으로 1시간 이상 말씀드릴 수 있는 주제라서 제가 다시 한번 꼭 말씀드리고요. 비욘디에서 비욘디 유튜브 채널에서 제 이름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인접마디 변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걸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달 방송이 제가 가능하다면 비욘디 채널에서 시간을 주신다면 척추 수술 후 발생하는 인전마디 변성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밍밍이 귀여원님께서 엉덩이 통증이 있는데 허리와 관련이 있을 수 있냐? 물론 관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허리에서 특히 4, 5번, 5번, 1번 디스크 쪽에서는요, 엉치와 허벅지 뒤편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엉치 통증이 있는 경우는 요추 5번, 천추 1번에 디스크가 있거나 또는 초기 디스크가 있거나 협착증이 있는 경우예요. 만약에 허리가 멀쩡한데 엉치 통증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게 제가 한글로 잘 생각이 안 나는데 SI 조인트 통증 또는 고관절 통증 이거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통증이 심하지 않으면요 엑스레이 정도 한번 찍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아니면은 좀 운동도 좀 해보시고 물리치료 좀 받아보시고 엉덩이 이제 둔부 방사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이런 경우는 무턱대고 막 처음부터 막 MRI 이런 거 권유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왠지 특히 젊으신 분이면 근데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이 둔부 통증, 엉덩이 통증이 있으면 협착증 가능성이 많아서 그런 경우는 MRI를 좀 권유드릴 수도 있고요. 젊으신 분은 뭐 엑스레이 정도, 그다음에 물리치료 정도부터 시작하고 그래도 안 나오면 이제 정밀 검사를 고려하시겠죠. 그다음에 쿠쿠프리님께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 고려할 때 장비도 중요할까요? 그럼요. 예, 물론 수술 잘하시는 분, 제가 마지막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그날 강사로 참여하셨던 그 내시경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요, 어떤 수술 장비를 갖다 줘도 다 잘하시고, 예. 하지만 아주 좋은 장비를 갖다 드리면 훨씬 더 잘하실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수술을 초청을 받아서 실제 수술을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요. 청도에서 약간 들어가는 도시인데 거기도 천만 도시였거든요. 거기서 수술하는데요. 병원은 무지무지하게 컸는데 내시경 장비가 옛날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수술할 때 결국 수술은 다 끝냈습니다. 근데 중국에 수술하는데 너무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보통 2시간 이내에 끝나야 될 수술을 3시간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수술 잘하시는 분은 어떤 내시경 장비를 갖다 드려도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좋은 수술 장비를 갖다 드리면 훨씬 잘하시고 훨씬 빨리 끝내실 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이왕이면 좋은 장비가 좋죠. 다만 왜 좋은 장비가 왜 문제냐? 너무 비싸요. 예.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죠? 3D 내시경 전체 장비가 아니라 아까 내시경이랑 카메라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거의 차값입니다. 차값. 네, 차 한 대 값. 다음에 새콤사과님께서 26세 따님께서 엉치뼈가 아파서 갔더니 근육통이라고 했다. 그런데 엑스레이를 찍어서 방사선 노출. 물론 방사선 노출은 없으면 없을수록 좋지만요. 이 그러니까 노출될 수 있는 방사선 양이 있거든요. 근데 콕시스 AP 라테랄 정도 찍은 거는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 단순 영상이고요. 그 다음에 옛날과 달리 굉장히 방사선 노출이 매번 줄어들고 있어요. 예. CT나 MRI가 발전하는 거는 해상도도 좋아지지만 방사선 노출량을 점점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 영상 2장 정도 찍은 거는 절대 문제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새콤 사과님의 어머님께서 엉치가 아프셨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운동하다가 다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육통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 입장에서는 병원 장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 힘든데, 소위 홈페이지에서 좀 자랑하는 병원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규모가 크면 아무래도 최신 장비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수술을 만약에 결정하신 경우에는 한번 주치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예. 여기 병원 장비는 좋은가요? 그러면 당연히, 예. 그리고 좋은 선생님이 계신 분들은요, 장비에 과감한 투자를 합니다.
왜 운전 좋아하시는 분들 뭐 튜닝도 하겠지만 자동차 아마 막 빨리빨리 바꾸잖아요. 그쵸? 예. 그런 분들 주변에 한두 분 계실 텐데 이 병원 장비는 요즘은 과감하게 투자하고요. 규모가 있는 병원에서는 보통은 또 유명하신 선생님 계신 병원은요. 병원 장비를 과감하게 투자하고 자주 바꿉니다. 예. 그다음에 해피바이러스님, 네, 그럼요. 장비에 따른 차이가 분명히 있고요. 예. 요즘은 사실 거의 4K 장비들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들어왔어요. 미국이나 호주만 해도 4K 장비 없는 병원이 꽤 있다고 들었거든요. 척추 내시경보다는 잘 투자를 안 해서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웬만큼 유명한 병원은 거의 4K 장비 정도는 들어오지 않았을까. 네. 그 다음에, 양방향 내시경 감압, 하이님께서 이제 내시경 감압술을 했는데, 이제 8개월 차인데, 저림, 당김, 통증은 다행히 없는데, 이제 엉덩이랑 종아리 뒤쪽, 그쪽, 엉치랑 이쪽에 약간 살떨림 같은 게 있다. 요거는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통증은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신경 자체가 오래 눌려서 신경 자체가 약간 손상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약간 증상이 남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살떨림 같은 거는 제가 눈으로 보진 못했는데 보통 많은 환자분은 저림 증상과 함께 자각적인 증상이 많고 진짜 신경이 다쳐서 살떨림이 온다면 우리가 근연축, 파시큘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 회복을 도와주는 약이 좀 있거든요. 그거를 좀 드시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 이 내시경 수술의 컨셉이 막 신경을 건드려서 막 신경을 잘라서 입고 이런 수술이 아니라 눌려있는 신경을 풀어줘서 그게 인대건 디스크이건 그거를 풀어줌으로 해서 신경 회복을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수술 전에 이만큼이 아팠다고 하면 수술하면 확실히 좋아지고 조금 남는 증상은 좀 경과를 보셔야 된다고. 그거는 제가 수술한 분들도 아주 대가가 수술한 분들도 똑같이 그럴 수 있습니다. 장비에 따라서 수술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장비는 보조적인 거고요. 수술자의 수술 능력이 첫 번째입니다. 장비는 좋은 장비가 있으면 더 좋아진다는 거지 수술 잘하시는 분은 그 어떤 장비를 갖다 드린다 하더라도 아주 좋은 수술 결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라면 더 좋은 장비로 더 안전하고 더 확실하게 수술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왜냐면 내시경 장비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그냥 오늘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병원에 최첨단 장비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내시경 수술이 아직 의사분들조차 20, 30년 전에 내시경 수술을 떠올리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내시경 장비, 옛날 내시경 그거 잘 안 보이던데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 원로 선생님들이 아직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아이폰, 첫 번째 아이폰 있잖아요. 초창기 아이폰. 저 그거 샀었거든요. 지금 아이폰하고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그쵸? 그런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옛날 그 아이폰 장비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생활 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얼마나 더 편리하게 하고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광교맘께서 직접 눈으로 보고 하는 수술이, 이 내시경도 눈으로 보고 하는 수술이고요. 근데 내신경 조직은 굉장히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복강경 수술을 하고요? 왜 다빈치 수술을 하고요? 왜 현미경 수술을 할까요? 눈으로 때로는 직접 보고 하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광교맘님 말씀도 일부분은 맞는 말씀이세요. 근데 눈으로 직접 보고 하는 수술이 더 정확할 수도 있지만은 미세한 부분을 수술할 때는 우리가 만약에 이 손가락이 잘라진 거를 잇는다든지 아니면 혈관을 잇는다든지 이런 수술 있잖아요. 그런 수술은 아주 옛날부터 고배율 현미경을 보고 수술해요. 그래서 근데 그거보다 더 잘하려고 우리가 내시경을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말씀도 맞지만 좋은 장비를 통해서 더 확대돼서 보는 수술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비가 비싸도 수술 비용은 사실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비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좋은 장비를 쓰나 안 좋은 장비를 쓰나 수술 비용을 우리가 뭐 그렇게 바꿀 수는 없거든요. 예, 예. 그래서 비용이 확 더 많이 올라가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장비 투자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냥 푸념이었습니다. 네. 수술 시간을 단축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환자분이 엎드려서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수술할 때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마취 시간을 같이 줄일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척추 마취만 하더라도 환자분이 불안해하면 그러니까 재워드리잖아요. 어쨌든 그런 거를 오래 약으로 인위적으로 재운다는 건 좋지 않잖아요. 때로는 내시경 수술할 때 전신 마취를 해야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수술 시간을 단축한다는 거는 거기에 따라서 마취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수술 시간이 필요 없이 길어지게 되면 또 수술 그 환부가 어쨌든 노출이 좀 되잖아요. 그러면 수술 부위에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 시간을 적절한 수술 시간도 되게 중요하고 필요 없이 늦어지는 수술 시간을 단축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분을 위해서요. 그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 아닌가요? 네. 왜냐면 이제 다음 또 아마 방송이 있어서 50분까지는 제가 맞춰야 될 것 같아서, 네. 샘물님께서 전방위증, 전방전이증은 이제 척추 전방전이증 말씀하시는 거고, 협착이 있는 62세 여성이시고, 그다음에 올 초부터 종아리 옆이 콕콕 쑤시는 증상과 약간의 다리 저림이 있다. 저는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저라면요, 일단 약물 치료하시고 재활 치료를 좀 해보시고요. 근데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은 어디 여행 갔다 오거나, 뭐 또 무리하시거나, 뭐 예를 들어서 막 김장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뭐 이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어디 지방이든 해외여행 갔다 오시고 이러면은 이런 증상이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한번 주사치료 정도? 네. 근데 이제 주사치료에도 반응이 없고, 약물치료에도 반응이 없고, 다리 저림 증상을 지나서 통증이 너무 심해서 오래 걷지 못하면 그때는 수술을 조심스럽게 고려하고요. 지금 샘물님께서 올려주신 정도의 증상이라면 저라면 약물치료, 재활치료, 개인 운동으로 하다가 간혹 가다가 급성 통증이 오면 주사치료 정도. 통증 주사 아시죠?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많은 진료실에서도 많이 질문해 주시거든요. 유압술 이후에 발생하는 인접 부위 변성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좀 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도움이 됐고 유익하다면은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